저 진심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진행하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한 해 끝자락입니다. 이거 돌아보면 우리 교육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늘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심이 있었죠. 자, 늘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더 따뜻하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로 교육의 변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일수록 가장 큰 힘은 결국 진심 아닐까요? 그 진심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의 진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분의 이름부터가 이미 예고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진, 교육의 진심, 교육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아이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오늘이 이제 첫 출연이시잖아요, 장관님. 네. 네. 근데 이름부터가 어떻게 프로그램이랑 너무 찰떡 아닙니까? 교육의 진심. 요즘 뭐 별 다 줄. 별걸 다 줄인다고 하는데 교육의 진심을 딱 줄이면 교진. 이게 좀 운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운명 같은데요. 어쨌든 이름처럼 교육의 진심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늘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진짜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각오가 너무 멋진데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교육에 정말 진심이다. 진심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우리 장관님과 함께 나눌 오늘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됐고 또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 즉 인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도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이고요. 우리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AI를 이해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똑똑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과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생성형 AI는 완성도 높은 에세이를 순식간에 완성하고 복잡한 질문에도 바로 답합니다. 사람이 몇 시간, 며칠 만에 해내는 일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의 처리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등장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한 기사에 따르면 10명 중 약 9명의 대학생이 A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AI 시대에 따른 교육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렇다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주도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인재 양성,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은 기술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인재를 키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졌지요.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그 사람을 기르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를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AI와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님처럼 AI의 진심입니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유미입니다. 지금은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나갈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에 진심인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느껴지거든요. 자, 김정호 교수님, 지금의 AI 기술 어느 정도로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래 AI가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10단이 최종 단계라면 저는 1단에서 2단 정도 지금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보고 판독하고 바둑을 잘 두고 결정을 잘 내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주는데 곧 이제 영화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음악도. 그래서 우리가 생성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핸드폰으로 접속한다는 거는 내 능력에 베토벤, 세익스피어, 이세돌, 손흥민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완전히 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곧 이제 에이전틱 AI가 등장할 겁니다. 에이전트. 예, 그 단어를 자꾸 듣게 되실 텐데 저를 대신해서 다 일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시킨 일만 해주는데 아예 계획 세우고 결과까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10년쯤 후에는 피지컬 AI가 등장하는데, 피지컬 AI요? 로봇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는 1%의 사람만 인간답게 살고 나머지 99%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시대가 예측이 됩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이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이 중요한 겁니다. 와, 지금 시작부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고, AI의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할지도 너무나 상상이 되네요. 예,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일단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AI가 사실 일상에 굉장히 지금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우리 유미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꼭 필요한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디지털 소양,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은 이미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아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판별하는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건 기술을 아는 힘이 아니라 기술을 제대로 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쓰는 네. 힘,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진짜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장관님?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함께 갖추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교육도 함께
달라져야 되겠지요. 이제는 학교 수업 안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익숙해지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스스로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처럼 이 교육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의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실 텐데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AI를 활용한 수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경험보다는 더 토론하고 그다음에 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이들이 함께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교실에서 지켜야 될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학교 다녔던 그 학창 시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예. 저보다 더 하시죠, 장관님? 네. 상상하기 힘든 이제 교육 풍경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요즘 교실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중학교 1학년 일반 서지환입니다. 저희랑 같이 정보 수업을 들으러 가봅시다. AI를 활용한 정보 수업을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지원 학생.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소프트 스쿨에 28명이 다 돌아야 됩니다. 오늘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체험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케이 구글, 블라인드 70% 올려줘.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모델 만들기 해볼게요. 저희는 오늘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사진 데이터, 목소리 데이터, 자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분류를 하거나 탐지를 해서 어떤 종류인지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28명의 학생이 만든 프로그램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지환이의 프로그램.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의 질문 세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원래 지환이가 되게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지환이가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AI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지환이는 친구고 편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네, 지환이는 사실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이가 사실 정보에는 관심을 툭히 보이진 않았는데 사실 수업을 진행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엄청 제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 수학뿐만이 아니고 정보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성된 AI 우등생 지환이의 프로그램. 가위바위보 자세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저는 16명 친구의 평가를 받았고 평균 점수는 4.1점이 나왔습니다. AI 수업은 지환이뿐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AI가 주먹 가위보를 학습하여 제가 주먹 가위보 중에 한 개를 냈을 때 AI가 맞추는 게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AI에게 색깔을 입력시켜서 각종 색깔들에 섞였을 때 나타나는 색이나 각종 번짐 등을 판별시키는 AI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 그런데 요지부동인 지환이 왜 정보실에 남아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가 점심을 3학년, 2학년, 1학년이 순서대로 먹고 있어서 기다리면서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같이 동아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친구들과 프로그래밍을 한다는데요. 갈고 닦은 실력으로 AI 대회에 출전해 수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AI 수업을 듣게 된 후로 학교가 더욱 즐겁다는 지환이. 평범한 학생이었던 지환이가 AI에 빠지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배우고 알아보는 느낌이 좀 큰 반면에 정부 시간에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것처럼 원래 없던 것을 새롭게 생성해서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AI를 활용해서 여러 과목들과 접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정보국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다양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AI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AI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고 있네요. 네. 예, 표정도 굉장히 밝고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서 굉장히 더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인데 우리 장관님 지금 현장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살아있는 교실 느낌이 들었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진행하는 수업을 본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밝더라고요. 그쵸. 우리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그 교육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장 잘 느끼실 텐데 어떠세요? 요즘 많이 느끼시나요? 아이들한테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좀 전달할 때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사실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수업을 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런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하는지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AI의 윤리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은 그냥 활용을 하고서 그냥 나 다 했어,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너희가 만든 인공지능이 결국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좀 하면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교과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수업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업에서. 자, AI를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AI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인문학이나 문해력 교육이 이 AI 시대 학생들에게 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계산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뭐 상품을 사거나 덧셈 뺄셈 요즘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덧셈 뺄셈 원리를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국영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학교부터 AI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학교도 가능하면 전과 학과가 필수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빠르게 변하고 기술의 발전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 교육 현장이 또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이 남성중학교가 그 중점학교라고 하셨는데 이 중점학교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지금 또 어떠한 지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장관님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본 그 남성 중학교처럼 AI 중점 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수업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또 다양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30개 학교에서 지금 AI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의 모델이 되고 쌓은 경험이 주변 학교로 이게 확산될 수 있게 앞으로 학교와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의 배움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AI를 활용해서 업무랑 이제 수업을 굉장히 새롭게 또 바꾸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AI가 선생님들의 업무와 수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변화를 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곳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MZ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 매포초등학교에서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수교사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사로 일한 지 어느덧 6년 차.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신입교사 못지않다고 합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방과 후 선생님만의 특별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도 다시 시작이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행동 수정을 위한 AI 사회적 상황 이야기 제작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생성형 AI로 직접 만든다는 김대한 선생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만 무려 6개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시지각 놀이터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아마 전 세계 선생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환경을 좀 잘 구축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글자, 다른 그림 찾기, 선긋기 등 총 10가지의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시된 단어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이 매포초등학교 처음 오면서 지적장애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장애 아이가 6이나 9, 고나 9 같은 겨울을 비쳤을 때 반사되는 글자나 그림이나 숫자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시지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 시지각의 어려움을 좀 더 효과적이고 재밌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AI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 반응도 재밌고 그에 따른 저도 개발하는 재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로 운영돼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이 보급되면서 AI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학생뿐만이 아닌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는데요.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기반 I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IP란 개별화 교육 계획을 뜻하는데, 개별화 교육 계획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를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 업무는 너무 많은 업무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특수교사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을 조금 더 경감시켜드리고자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 무료로 배포까지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퍼링도 많아서 안 된다는 점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김대한 선생님, 이름부터 든든해지는 AI 부장님.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분석한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업무 등을 AI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에 대한 궁금사항을 AI한테 물어보면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생성형 AI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정보,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AI가 수집하고 가공하여서 지금처럼 하나의 교과서가 아닌 학생들마다 교과서가 자신에게 맞는 교과서로 다 제공될 수 있도록 AI가 교육에 많은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AI 프로그램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AI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가공하는 정보들이나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정말 잘된 정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결과가 멋진데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직접 실행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지 절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AI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사가 끌려가는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실을 넘어 행정 업무까지 학교에서의 AI 혁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 AI가 들어오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와, 보니까 AI가 뭐 단순히 업무를 줄여주는 거를 넘어서서 교사에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매포초 선생님처럼 교사들이 AI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수업과 평가 방식을 바꾸는 사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유미 선생님은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어떤 거세요? 사실 저는 지금 아이들한테 AI를 좀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사실 저희 교과 자체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도 하긴 하지만 다른 단원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정보교과는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파이썬을 혼자 연습하면서 이미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아이들한테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난이도에 맞는 학습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교실인데 다른 난이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는 정답을 맞추는 지금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이 있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 아이들의 과정을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줄 수 있는 평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의 격차가 있더라도 실력이 다 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실력에 맞춰서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건데 이런 변화가 교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보 선생님들은 또 노력해서 굉장히 좋은 수업을 하는데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AI를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활용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AI 공부를 하고 자기 과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나 이런 제도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AI 시대의 교육은 결국 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사분들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열쇠,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지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개발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의 AI 시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미 AI 교육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도 여기 유미 선생님처럼 많이 계시지요. 이런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그 노하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 학습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 AI를 학교 이제 현장에서 잘 활용하려면 이제 교사와 학생 모두가 기술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의 힘이 또 필요한 건데 이 AI 시대의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경제적인 산업적인 생태계로 보면 교실에만 있지 않고 정부 산업 경제계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 세계가 AI 패권 시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한 AI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AI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태계를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확대해서 경제가 돌게까지 하면 저절로 막 돌아가지 않을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AI가 막 튀어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성장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게 하자. 이런 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결국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장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미 선생님은 교실에서 직접 또 아이들과 수업을 AI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AI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실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현재? AI를 활용하는 그 도구를 조금 제 교과에 적용을 해서 사실 빠른 친구들하고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느린 친구들은 내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쉽게 설명해 줘. 사실 교사가 1대1로 붙어서 해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학교 현장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AI한테 물어가면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요즘에 빠른 친구들은요 굉장히 좀 더 깊은 걸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 이거를 한번 다시 최적화 한번 시켜줄래? 또는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설명해줘. 사실 그런다면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한테 맞춤으로 수업을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가 학습 격차를 많이 줄여주는 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교사 입장에선 정말 하나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기의 학습의 수준에 맞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이 사실 잘만 쓰이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AI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요. 이 장관님께서는 AI가 어떻게 하면 진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과 만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학습 속도가 좀 느린 학생이나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학생, 또 우리 말이나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배경 학생, 이런 학생들처럼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꿈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장관님 역할이 굉장히 크세요. 네. 결국 이런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건 그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미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미래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AI의 목표도 사람을 향하고 있죠.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배우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의 진짜 힘,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육의 진심이 아닐까요?